여러분, 작은 꽃 모양 핀 하나로 이탈리아 테일러링의 품격을 알아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소프트 테일러링의 정석이라고 불리우는 브랜드 라르디니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라르디니, 아마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도 좀 가장 생소하실 그런 브랜드인데요. 또 하지만 라르디니 아시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그런 이탈리아의 소프트 테일러링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라르디니 단독 매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백화점들 중심으로 몇 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맨온더분과 같은 그런 편집샵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도 라르디니의 단독 매장을 들어가 본 적은 없고, 아울렛 같은 데 갔을 때 맨온더분 이런 매장에서 편집샵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옷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데 또 생각보다 너무 비쌌던, 와, 이건 진짜 신사들이 좀 입을 수 있겠다, 이탈리아의 그 섹시한 남성들이 입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옷이었는데, 역시나 이탈리아 브랜드고요. 역사가 그렇게 엄청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저 주관적인 기준이겠지만, 제 기준 이탈리아의 테일러링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치고는 짧았다. 1978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5년 좀 넘은 5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이탈리아 중부의 마르케 주라고 있거든요. 마르케. 피렌체에서 이제 동쪽으로 쭉 한참 가면 나오는 아드리아해에 인접해 있는 주가 마르케 주이고요. 마르케주의 가장 큰 도시 이제 앙코나인데, 앙코나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필로트라노라는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되겠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라르디니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필로트라노에 방문을 하시면, 아마 한국인 중에 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라르디니 그 팩토리 스토어가 있습니다. 매장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에 이탈리아의 그 소프트 테일러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르디니고요. 3남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가족 기업인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성이 라르디니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외국은 참 이게 멋있어, 그죠? 이 3남매 이름은 루이지, 안드레아, 로레나. 그러니까 루이지 라르디니, 안드레아 라르디니, 그리고 로레나 라르디니, 이렇게 3명이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막내인 안나리타 라르디니도 이제 합류를 해서 완전 가족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째인 루이지 라르디니가 실질적인 창립자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무려 18살 때 라르디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딱 내가 이러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당연히 아니겠죠. 18살이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고3, 고2 이 정도 나이인 거잖아요. 그때 어떤 꿈을 꾸었냐면, 자신의 테일러링 비전을 현실화시키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금을 초기에 지원을 해주고 가족 공방으로 시작을 한 게 바로 라르디니입니다. 하지만 라르디니가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문자 생산 ODM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하우스들이나 브랜드들이 이제 주문을 하면 그거를 그냥 그 브랜드의 태그를 달고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점점 기술과 규모를 키워나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름으로, 즉 라르디니라는 우리의 가족 이름으로 최고급의 옷을 만들자라고 목표를 세워서 처음으로 본인들만의 라벨을 만든 게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1978년에 설립은 됐지만 15년 동안은 주문자 생산으로 그냥 규모를 키워나가다가 93년에 자신들만의 첫 브랜드 라르디니를 런칭하게 된 거죠. 그럼 브랜드인 라르디니, 어떤 뜻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바로 창립 가족의 성입니다. 그리고 라르디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라펠에 꽂는, 지금 저는 풀오버, 라르디니의 풀오버니까 그런 건 없지만, 특히 이제 수투가 가장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라펠에 꽂는 내장 꽃잎의 그 플라워 핀이거든요. 그건 이제 뉴 웨이브, 그리고 누벨바그 시대에서 영감을 얻은 남성적 로맨티시즘의 아이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속이나 펠트, 목재, 가죽 등 다양한 소재로 변환이 되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이제 핀 색깔을 일본의 국기인 화이트와 레드로 만들어서 좀 추모의 의미를 담기도 했었습니다.
뭐 라르디니는 사실 로고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라르디니 철자를 달지도 않고요. 그냥 목 라벨에 붙어있는 라르디니 그 텍스트가 하나의 로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라르디니의 브랜드 철학,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가족, 전통, 혁신입니다. 메이드 인 필로트라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고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고향, 메이드 인 이탈리가 아니라 거기서 더 들어가서 메이드 인 필라트라노. 지역 뿌리와 그리고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꿈꾸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옷들이 메이드 인 필라트라노. 즉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이 좀 커져나가면 좀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에 맡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고향이 있는 그 공장에서 옷을 생산을 합니다. 그 공장은요, 오염 저감 필터나 태양광 시스템 등 친환경 설비를 도입을 해서 그걸로도 이탈리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지속 가능성도 계속 라르지니가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아무래도 가족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엿보일 수가 있고요. 장인 정신과 긴 호흡의 제품 수명, 지역 공동체와의 공존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그 라르지니의 브랜드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문장은 값싼 트릭이 아닌 진짜 재단과 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정신인 거죠. 디테일에 집착하고 우아함과 동시대성과의 어떤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너무 우아함만 추구하면 촌스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전통만 추구하면, 반대로 너무 요새껏 동시대성만 추구하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혁신만 추구하면 그렇지 않고 바로 그 우아와 그 다음에 동시대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통과 혁신을 계속해서 접목하려는 게 바로 이 라르디니입니다. 그럼 이런 라르디니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뭐가 있냐? 바로 수트죠. 수트 중에서도 Unstructed Tailored Jacket, 수트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Unstructed는 번역을 하면 뭐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뭐 이런 뜻인데, 라이트 캔버싱과 부분 안감으로 어깨 재봉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Unstructured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니트도 보면 여기에 재봉 라인이 없죠. 여기 아래 요것만 있고 요 어깨에 라인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재봉할 때, 남자가 입었을 때 굉장히 좀 섹시하고 실루엣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스페셜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인데, 이 언스트럭처드 그 재킷이 라르디니의 가장 핵심 시그니처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재킷을 입으면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다라고 해요. 재봉 라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몸의 실루엣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남성의 그 근육의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라르디니의 재킷이다라고 하죠. 저는 그건 없는데 지금 이거를 입어보니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딱 지금 제 어깨선을 그대로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요 언스트럭처드 그 테일러링 재킷이나 수트는 코튼뿐만 아니라 울, 울 혼방, 이런 다양한 소재로도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트 블레이저가 또 라르디니에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우터와 카디건의 경계에 이제 있는 옷인데요. 좀 오피스 룩에도 잘 어울리고 위켄드 룩에도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꾸미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꾸민 티 내고 싶지 않을 때 라르디니의 이 니트 블레이저를 입으면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르디니가 의외로 리버서블을 되게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리버서블이 그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좀 자기에게 내고 싶을 때, 이 리버서블 자켓도 라르디니가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라르디니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사실은 라펠 플라워 핀이죠. 라르디니의 상징 아이템이기도 하고 어디에나 매치해도 괜찮게 어울릴 수 있는 그 액세서리가 또 괜찮고요. 그럼 이러한 라르디니 아이템들의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 일단 먼저 수트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공홈 기준입니다. 공홈 기준으로 비싸요. 일단 300만원 전후입니다. 300만원 전후. 굉장히 비싸죠, 수트가.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저 단품으로만 보면요, 가장 저렴한 게 이제 200만원대 초반, 그리고 가장 비싼 게 이제 울과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자켓인데 이게 한 500만원 가까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게 이제 니트 블레이저인데요. 니트 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한 150만원에서 25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코트 같은 경우도 한 500만원, 비싼 건 1000만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트류들이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가디건류들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 정도 되고요. 가장 저렴한 반팔티가 한 40만원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싼 브랜드죠. 하지만 이건 다 정가 기준이고요. 아울렛 가면은 그래도 요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육수 같은데 잘 살펴보시면
이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사이즈에 딱 이게 없을 수 있지만 계속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 이거 5만 원 줬습니다. 라르디니. 이거 아마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했었을 그런 제품인데 제가 5만 원 주고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보셨다가 득템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한국에도 라르디니 아울렛들 뭐 맨온더분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데 가시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라르디니 옷 퀄리티 너무 좋고 남성적 테일러링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지에 넣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라르디니의 상징인 그 핀 있죠? 그 플라워 핀, 요거는 뭐 한 10만 원 전후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거 하나로 뭔가 라르디니 필 좀 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라르디니랑 비교할 만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보글리올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이탈리아 테일러링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로서 라르디니보다는 조금 더 빈티지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내기 좋습니다. 보글리올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타글리아토레, 이것도 역시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라르디니보다는 조금 더 좀 드라마틱하고 좀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의상으로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남이탈리아의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세요. 라르디니, 보글리올리, 그리고 타글리아토레. 그래서 보글리올리가 가장 좀 캐주얼한 무드, 그 다음에 라르디니가 가장 정석, 그 다음에 타글리아토레가 가장 조금 남성을 드레시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세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루소나 벨베스트와 같은 이탈리아 브랜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라르디니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라르디니와 마찬가지로 이 카루소와 벨베스트도 굉장히 장인 정신에 소위 미쳐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좀 더 카루소와 벨베스트는 약간 그 니치 시장, 좀 더 클래식한 부분에 더 타겟이 되어 있다. 라르디니가 좀 더 광범위하다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날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원, 그 의류 브랜드 있잖아요. 중견기업 신원에서 이제 그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카날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정중한 비즈니스 테일러링으로서 라르디니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라르디니보다 한 급 위 비싼 하이엔드 브랜드로는 키톤이나 이사이아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르디니보다 훨씬 고가고요. 그 다음에 장인성이 극대화된 상위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라르디니가 그래도 좀 더 이목을 많이 받았던 그 사례가 닉 우스터 알죠? 요새 제가 대학생 때 진짜 닉 우스터 옷 많이 보면서 배우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더 나이가 드셔가지고 미국의 패션 디렉터잖아요. 닉 우스터. 닉 우스터와 이제 라르디니가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라르디니의 테일러링을 약간 그 스트릿한 무드와 믹스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라르디니는 남성복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 요새는 여성복도 2013년부터인가요? 여성복 라인들도 이제 전개해서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라르디니 하면 조금 남성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요거는 앞으로 라르디니가 자신들의 방향성을 좀 확실히 더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78년 이탈리아 마르케의 작은 마을 필로트라노에서 시작돼 전 세계 700여 매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라르디니. 라펠 플라워로 상징되는 우아함, 언스트럭처드 재킷의 편안함, 이 모든 게 바로 라르디니의 매력입니다. 단순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아함과 로맨스를 걸치는 경험이죠. 나만의 이탈리아 테일러링을 갖고 싶다면 라르디니 선택지에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